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이성용이고요. 오늘 그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약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LLM 기반 AI 에이전트 이론 및 개발 입문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제가 이제 이지스 퍼블리싱과 함께 만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책을 아직 뭐 다 읽으신 분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LLM 기반으로 이 AI 에이전트까지 어떻게 넘어오게 됐는지를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좀 해보면 저는 일단 전공은 저도 컴공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지역 시스템 공학이라는 전공,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 농업통목이라는 거 전공했고요. 프로그래밍 하게 된 거는 뭐 예전에 대학원 다니니까 이제 뭐 구조 해석한다든지 수치 해석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냥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 연구를 위해서 조금 조금씩 했던 그런 경험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는 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에 이제 입사를 해서 여기서는 R&D 그 통계를 수집하고 한국과학기술 OECD 과학기술 지표반에서 이제 한국 대표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IT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는 여기 그 파이콘에서 예전에 저 업무 자동화 했던 거를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좀 알려져가지고 이제 IT 쪽에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지금 저도 그때 좀 뜻이 맞아서 이렇게 넘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는 그 데이터 분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2023년부터는 그 생성형 AI에 그 기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여태까지 썼던 책들 다 이지스 퍼블리싱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웹 개발하는 책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는 2023년 11월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거의 최초로 GPT API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내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개정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기술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디스 퍼블리싱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새로 쓰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 아래에 있는 이 LLM을 활용한 AI 에이전트 개발 입문 요 내용을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그 GPT, 그러니까 GPT가 LLM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LLM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업무 자동화나 챗봇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뭐 레그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랭체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점에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또 1위를 해가지고 또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업무 자동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좀 알게 될 내용은 LLM이 뭔지, 그다음 챗GPT랑 LLM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뭔지, 그다음에 뭐 도구 호출 이런 게 뭔지, 그다음에 레그, 그다음에 에이전트,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그리고 보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50분에서 뭐 1시간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LLM 관련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공부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들어는 봤다. 요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10년도 더 된 영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아이롯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윌 스미스랑 로봇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 그 로봇가 사람을 죽인 걸로다가 이제 끌려와서 조사를 받는 거고, 윌 스미스는 그때 경찰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왜 도망갔냐? 라고 하니까 내가 뭐 무서워서 도망갔지?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너는 기계인데 무슨 무서움을 느끼냐? 너가 뭐 작곡을 할 수 있냐?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할 수 있냐?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장면이 되게 AI 관련된 일을 저도 이제 하게 되면서 좀 되게 재밌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GPT가 이제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GPT는 사실은 이거 약자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그거의 약자고 GPT 그냥 쉽게 말해서 다음에 나올 말을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그거는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GPT는 그냥 다음에 나올 말을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파고가 예전에 바둑판이 있을 때 다음 돌을 어디다 놔야 될지 예측하는 모델인 것처럼 GPT는 다음 나올 말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다음 말을 이어서 만들어주는 거죠. LLM,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막 진짜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지금 뭐 GPT뿐만 아니라 클로드, 제미나이, 뭐 그록, 뭐 라마, 딥시크, 삼성에서는 뭐 가우스 모델 이런 거 만들고 있고 네이버에서는 클로바 X 이런 걸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 GPT랑 챗 GPT는 다르다. 그래서 GPT만 있었을 때, 챗 GPT가 GPT를 가지고 만든 서비스죠. 그래서 GPT 모델만 챗 GPT에 달려 있을 때, 이제 2023년쯤에 이게 되게 이제 인터넷에서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많이 돌았죠. 얘가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뭐 엉뚱한 거를 물어보면 엉뚱하게 대답한다.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뭐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서 알려줘 뭐 이런 거를 하면 얘가 이제 엉뚱한 말을 한다.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GPT 모델 자체는 뭐 사고를 한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GPT가 대부분의 이제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앞 내용에 이제 기반해서 볼때 다음 문장을 생성할 때, 이 내용이 나오면 그럴싸하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사실을 말한다. 그러면 뭐 그 사실이 앞에 있는 문장을 비춰봤을 때 사실을 말하는 게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거짓이 나온다는 거는 얘가 이제 뭐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우리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없고 뭐 컨닝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 뭐 물어보면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GPT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어제인가 그제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GPT가 똑똑해졌죠. GPT가 이걸 물어보면은 인터넷 검색을 해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맥북 프로를 던졌다는 거는 이제 완전한 허구고, 그리고 여기 뭐 출처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는 GPT가 웹 검색을 해가지고 이걸 확인한 다음에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GPT가 현재의 GPT가 이걸 속게하기 위해서 이런 조금 잘 모르는,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질문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독립한 새 기구를 발족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농촌 생산 인구 감소와 어떤 관계가 있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저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그리고 뭐 이유도 쫙 설명을 해요. 제가 이런 거를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보면은 GPT 모델 자체는 외부와 이제 단절된 상태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없고 시계를 볼 수도 없고 계산기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갇혀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갇혀 있으면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 하고 뭐 계산 같은 거 시켜도 얘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챗GPT는 아까 말했지만 GPT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의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오픈 AI는 이제 GPT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챗GPT로 보여준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을 이용해서 대화형 검색 서비스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제미나이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GPT의 약점은 이제 인터넷 검색, 문서 검색, 계산기 사용, 그다음에 코딩 후 실행 결과 확인하기 등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확인해봐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그제서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이게 아닌 것 같다. 내가 잘못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독립기구가 된 게 아니라 뭐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챗 GPT는 GPT를 활용한 서비스의 일종이고 GPT에다가 도구를 우리가 그 주어줬을 때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쥐어주면 GPT가 이거 인터넷 검색해야겠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인터넷 검색한 다음에 그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말을 하는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2023년이나 2024년에 써보고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 않다. 실수도 되게 많고 거짓말도 참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언어 모델도 일을 잘하기 위한 그 적절한 도구,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 API를 이제 이용하면은 우리가 순수한 GPT를 써볼 수가 있어요. 순수한 GPT를 써볼 수가 있고, 이거는 그 API라는 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API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프로그램끼리 소통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컴퓨터랑 저 컴퓨터랑 뭔가 그 소통을 해야 될 때 API라는 거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저 날씨 보거든요. 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날씨를 딱 보는데 날씨를 핸드폰으로 딱 봤을 때 제 핸드폰에 날씨 정보가 없잖아요. 어느 서버에서 가져오는 걸 거 아니에요. 뭐 기상청 서버라든지 어디서 가져올 텐데 날씨 API는 뭐냐면 서버에 도시명을 보내면 현재 날씨 정보를 그 서버에서 나한테 보내준다. 뭐 주식 API도 있을 수 있겠죠. 주식도 내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내가 뭐 한국투자 들어가서 딱 누른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걸 누르면 그 서버에 삼성전자 종목 코드를 보내면은 그 현재 주가 정보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API라는 거를 가지고 프로그램끼리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 아니면 내 핸드폰에 어떤 정보가 없어도 그거를 다른 데서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게 API라는 방식이고 오픈 AI에서 GPT를 API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GPT API는 문장을 입력하면은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대답을 반환하는 게 GPT API예요. 다른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달리라든지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스피치. 그러니까 말 음성을 보내면 그 받아쓰기를 해서 글자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글자를 보내면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해서 보내주거나 임베딩,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어떤 그 문장을 숫자로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GPT API가 저는 당신의 AI 어시스턴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API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제공하는 쪽에서 나한테 이런 쪽으로 요청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문장, 이 두 가지 문장,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해서, 이따가 너는 도움이다, helpful assistant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2022년 월드컵 우승팀은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말을 뭔지 오픈AI의 GPT API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 파이썬 코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정해준 거예요. 오픈 AI에서. 여기다가 이 가로 안에다가 메시지스라는 거 안에다가 이 앞에 문장들을 쫙 나열해서 보내면 우리가 여기다가 대답을 돌려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오픈 AI API죠. 이렇게 하면 그 GPT의 모델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건데 달라진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 시스템 메시지, 유저 메시지, AI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은 뭐냐면 그거죠.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독이고 유저는 사용자. 감독이 AI 어시스턴트한테, 그 GPT한테 역할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 하는 AI니까 그거에 맞춰서 행동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너는 백설공주의 얘기 속의 거울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마법 거울 캐릭터에 부합하게 대답해줘. 라고 이제 이렇게 주문을 AI한테 해주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템퍼레이처가 0.9, 0.1 이렇게 앞에 거랑 달라지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템퍼레이처가 0에 가까울수록 그 더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확성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걸 숫자를 줄이고 좀 창의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걸 좀 키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여기 API 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PI 키는 오픈AI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를 받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왜 서비스를 하냐면 그 오픈 AI에다가 내가 이제 어떤 문장을 보내서 답을 받을 때 그 한 번 보낼 때 이 문장의 길이 있잖아요. 이 문장의 길이를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답변해주는 그 길이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과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픈 AI는 이제 자기네 서버 돌리는 그 운영비를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계속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만 바꿔준 거예요. 그 거울이 아니라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다르게 답변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똑같은 질문,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라는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여기 앞에 프롬프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이 달라진다. 마지막 질문이 똑같았지만 답변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이제 재밌는 점이죠. 그래서 GPT한테 역할과 임무, 그다음 답변 스타일을 정의를 해줄 수 있다. 그런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기서 근데 만약에 너는 유치원생이다 이렇게 노란색인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갑자기 뭐 오리 그러면은 얘가 뭐 꽥꽥 이런 걸 저는 기대하는 건데 사실 길 가는 사람을 딱 붙잡고 물어봐도 그렇잖아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오리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원샷 프롬프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예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유치원 학생이고 유치원 학생처럼 답변해줘라고 하고 참새라고 했을 때 어시스턴트가 AI를 의미하는 건데 어시스턴트라고 했을 때 짹짹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면 오리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꽥꽥 이렇게 얘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예제를 하나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원샷 프롬프팅이라고 하고요. 근데 뭐 좀 잘 못한다 그러면 여러 개를 줄 수도 있겠죠. 참새 짹짹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송아지 음매 이렇게 한 다음에 오리 그러면 더 꽥꽥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좀 잘 안 된다 한 개만 예제를 줬을 때 그럴 때는 뭐 여러 개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서비스 만든 거 보니까 저 막 그 제가 이런 쪽 거를 뭐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저 광고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딱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프롬프트로 주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대화를 하면은 이제 그 캐릭터의 역할에 맞게 저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과금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도 뭐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보다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만약에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할 수 있겠죠. 논문 같은 거를 이제 되게 많이 있는데 뭐 100개, 200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코드가 되게 짧은 코드인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앞에 거랑 똑같아요. 앞에 거랑 똑같은데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되는 내용만 여기 위에 이렇게 좀 길게 작성하게 해서 이렇게 빼놨고 여기에서 제목 뭔지 그다음에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키워드 뽑고 그다음에 저자 소개를 이렇게 리스트로 정리를 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이제 작성을 하면 이것만으로도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PDF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다가 얘가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마크다운으로 돼 있어서 제가 마크다운 된 거를 그러니까 GPT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대로만 했는데 이게 마크다운 렌더링을 하면은 예쁘게 보이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도구 호출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그 GPT의 언어 모델, GPT 언어 모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텍스트를 다 이렇게 주어주잖아요. 쥐어주면 이렇게 텍스트를 쥐어준 걸 가지고 다 이렇게 답을 만드는 거라서 여태까지는 뭔가 어떤 기능이 필요 없었어요. GPT 모델한테 텍스트만 딱 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이런 문제를 언어 모델한테 한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걸 물어본다. 이거 답은 혹시 암산 가능하신가요? 774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손으로 안 쓰고 풀어도 컴퓨터 없이 계산기 없이도 이거는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GPT한테 물어보면 대답 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물어본다. 이거 암산 가능하신 분뭐 있겠지만 저는 못 하거든요. 이거를 GPT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해요. 대답을 잘 못하는데 그 대답 한번 물어봤더니 요거 곱하면 4955691931이에요. 근데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틀렸어요. 496, 412, 253. 이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틀리는 거죠. 보면은 이제 7963이니까 3은 맞췄어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 하면은 3인데 뭐 반올림 될 거니까 뭐 하나 돼가지고 4 이렇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긴 한데 틀리는 거죠. 암산하면 사람 틀리는 것처럼.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GPT가 컴퓨터인데 왜 틀려요? 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언어 모델은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어 모델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냥 사람처럼 사람도 이거 암산 못하는 것처럼 얘도 이런 거 물어보면 다음번에 뭐가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계산을 하는 기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해결을 하려면 펑션 콜, 그러니까 오픈 AI에서는 펑션 콜이라고 부르고 랭체인에서는 툴 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똑같습니다. 언어 모델이 활용할 수 있는 파이썬 함수를 제공하면은 그리고 GPT한테 너가 이러이러한 함수를 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GPT가 대화 중에 이제 언어 모델이 적절한 함수를 찾아가지고 아 내가 요걸로 써서 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몇 시야? 라고 GPT한테 물어보면 뭐 이거 추론 모델인데도 자기는 이제 실시간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대요. 근데 이거 가끔씩은 얘가 이제 그렇게도 하거든요. 지금 몇 시야? 그러면 파이썬 코드를 얘가 만들어가지고 서버에 시간을 가져오는 그런 코드를 짜서 답변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얘가 그 판단을 잘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답을 잘 못하는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PI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펑션 콜, 툴 콜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출, 만약에 387 곱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를 함수로다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예,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에 나오는 예제인데, 뭐 이게 함수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36 곱하기 387의 결과가 나온다. 이거를 파이썬 코드로 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짜서 이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를 GPT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뭐 현재 주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연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드들을 제가 작성해 놨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뭐 이렇게 툴 해가지고 곱하기 하는 387을 곱해서 값을 반환하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웹 검색을 하는 거, 웹 검색, 질문이 들어오면은 웹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현재 시각을 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검색을 하는 거, 그런 것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현재 주식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 이런 기능들을 여기 툴이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서 하면은 그냥 이 함수에다가 툴이라는 걸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그 얘가 쓸 수 있는 함수들을 이렇게 다 리스트로다가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바인드 툴 해가지고 이 LLM에다가 이거를 붙여주면 이제 이걸 가지고 GPT가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GPT가 이게 없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했던 예 그냥 넘어왔었는데 제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얘는 그 얘가 가진 프롬프트는 요거밖에 없어요. 아까 봤던 너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벨이야. 그 캐릭터에 맞게 사용자와 대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딱 이것만 있어요. 뭐 함수가 주어진 게 없고 GPT-4.5를 쓴다는 것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GPT-4.5에 가지고 있는 언어 모델의 사고 반경 내에서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녀와에서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게스톤이란 캐릭터인데 악역으로 빌런으로 나오는 캐릭터죠.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게스톤이란 말을 안 했네요.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생각한 대화 시나리오가 안 맞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그랬더니 벨이 게스톤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얘가 이제 그러면 괜찮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왔는데 딱 요거 한 줄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녀와에서 나오는 벨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몇 시죠?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대답을 못하는 이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PT 모델만 이용할 땐 얘가 이제 이런데 제가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기 아까 다 도구들을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걸 이용하면 자 이걸로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얘한테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얘가 어디를 원하는지를 알려달래요.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뭐 서울이랑 뉴욕이랑 지금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 타임존, 그러니까 이게 서울인지 뉴욕인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게 두 가지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 두 가지 인자가 필요하잖아요. GPT가 여기를 채워서 이 함수를 실행시키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난 지금 서울이야. 그러면 얘가 이걸 서울로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새 트럼프랑 이런 걸 물어보면 얘가 백단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이제 할 거예요. 얘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이제 할 텐데 그래서 현재 이게 GPT 모델이 이게 나온 지 몇 달 됐기 때문에 최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얘가 유튜브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유가 GPT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델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는 거는 그 제가 이 함수에 유튜브 검색에 유튜브에 그 자막을 가져오는 기능을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튜브 검색하는 검색어를 넣으면 그 파이썬 코드가 돌아가면서 유튜브를 검색하고 그 검색한 내용의 자막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막을 가져와서 자막을 가지고 GPT가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게 툴코를 이용하는 이유죠. 그래서 뭐 아까 주식 API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식 API도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물어보면 얘가 이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챗GPT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걸로 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챗GPT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챗GPT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툴콜에 대한 이제 좀 시연을 마치고 다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펑션 콜, 툴콜, 한국어로 뭐 도구 호출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챗GPT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있다면 내가 이제 직접 개발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레그예요. 그 레그.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건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문서 내에서 얘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 레그라는 기술을 씁니다. 일단 레그가 아니라 기본적인 LLM 답변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용자가 만약에 서울시는 상암동을 어떻게 할 계획일까? 제가 상암동 살거든요. 이런 걸 물어보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문서에 기반하지 않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정감사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뭐 높으신 분이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대답을 할 때 이분이 모든 뭐 디테일한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뒤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관련된 문서를 이렇게 딱 쪽지로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태블릿으로다가 갖다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 앞에 있는 분이 그걸 읽고 그거에 근거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LLM이 이 사람의 역할이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관련 문서를 찾아오는 역할이 이 리트리버라는 요소가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어떤 문서가 있고 이 문서에서 검색을 해서 답변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문서를 검색하고 그 검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대한 서울시의 발전 계획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을 그 GPT가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GPT가 검색어를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서 이거랑 비슷한 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거를 찾아서 쪽지를 가져와서 LLM한테 가져와요. 그러면 그거에 기반해서 이 질문과 여기서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PDF가 막 5기가가 있다. PDF가 5기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줄 수가 없잖아요. LLM한테. 그럴 때 레그가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한테도 PDF 뭐 100장, 100장짜리, 200장짜리 이런 걸 다 준 다음에 여기에서 답을 가지고 답을 만들어라라고 하면 사람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이 리트리버가 하는 것처럼 딱 필요한 내용만 가져와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문서가 되게 많다. 그러면 청킹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단 아니면은 몇 개의 문장 단위로다가 이거를 나눠요. 그래서 나눠서 그걸 찢어요. 찢고 그 찢은 한 페이지씩 찢었다. 주로 뭐 1000자, 500자 이런 식씩 찢는데 그렇게 찢으면 그 찢은 거를 벡터로 임베딩을 합니다. 벡터로 임베딩을 하고 그러면 이 각각의 그 패세지 청크라고 하는데 이 청크라는 거는 그 찢어진 그 쪽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쪽지들을 하나씩 벡터로 바꿉니다. 그래서 벡터가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숫자의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숫자의 나열을 여기 벡터 DB라는 거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농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 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픈 AI에서 임베딩이라는 모델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 임베딩 모델을 이용하면 이 문장을 넣으면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거든요. 이게 3072개의 숫자 배열로 얘가 반환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3072개로 생각하면 너무 개념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쉬운 개념으로 이제 가져온 게 이거는 3072개의 배열로 가져오는데 3072개가 아니라 두 개의 배열로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가 그냥 카페 메뉴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카페 메뉴만 있고 이거를 3072개가 아니라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 예전에 고등학교 아마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웁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해보면 여기 X축을 바디감 그러니까 얼마나 진하냐 묽으냐 그걸 가지고 할 거고 그 우유 같은 게 조금 바디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완전 맹물이 되게 맑고 그 찰랑찰랑하니까 그건 이제 바디감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고요. Y축을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런 식으로 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페 모카랑 밀크는 온도도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우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걸쭉하겠죠? 그래서 둘 다 약간 비슷한 게 돼요.
그리고 이 모카랑 아메리카노는 되게 맑고 따뜻하긴 하지만 맑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모카와 달리 온도도 차갑고 그 다음에 걸쭉하기도, 이거는 맑고 모카는 걸쭉하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 보면 완전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각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카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정말 많이 다른 음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모카랑 밀크는 이제 비슷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를 구하는 게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코사인 이용하는, 이 내적과 코사인 이용하는 게 이거였고, 이걸 코사인 시뮬러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가까운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문장이 있다. 그럼 그 문장과 가장 비슷한 문장이 뭔지를 벡터 DB에서 찾아서 그거를 가져와서 그걸로 답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메리카노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이렇게 많이 다른 게 말이 되냐? 온도만 다른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카페인 함량으로다가 X축을 바꿨다. 그러면 카페인 함량이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메리카노는 완전 동일한 음료가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하면 또 이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같지 않고, 뭐 걸쭉한 거는 또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차원으로 되면 어떻고, 4차원으로 하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3070 이게 각각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개념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수 있는지를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그 3072개, 뭐 모델마다 다른데, 어떤 건 1028개의 모델도 있고, 다 모델마다 다른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그 숫자로 변환하느냐는, 그건 이제 수치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 그거는 이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벡터로 어떻게 찾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슷한 거를 찾는 거는 알았어요. 비슷한 걸 찾는 건 알았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생성하냐? 뭐 상암동에 대한 서울시 발전 계획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이 문장을 임베딩 모델을 이용해서 벡터로 바꿉니다. 이거를 트리버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서 이 벡터와 가장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은 거를 가져오는 거죠. 몇 개 가져올지는 개발자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세 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섯 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열 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가장 유사한 거를 가져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가져온 거를 이렇게 LLM한테 주면 얘는 이 질문과 그 다음에 여기 가져온 쪽지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근거에 기반한 답변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렉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네. 자, 여기에 제가 그 문서를 많이 넣어놨어요. 많이는 아니고,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거 넣어놨고요. 프로파일이요. PDF 파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뉴욕의 어떤 그런 계획들인데, 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실현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이렇게 관련 문서를 검색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뉴욕에 있는 뉴욕에 관한 그런 계획들 이제 가져와서 이제 PDF를 쭉 읽는 거고요. 그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게 한 뭐 몇백 페이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직 실행 안 했는데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천자 단위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버랩은 100자로 설정을 해요. 왜 오버랩은 뭐냐면, 천자씩 딱딱 자르면 이제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서울시의 구체적인 온실가까지만 되고, 잘라지면은 이 문장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겹치게 잘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야 된다, 천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자르고, 그 다음 그 앞에서 조금 자르고. 그래서 중복이 좀 중간중간 되게 하는 게 이제 오버랩입니다. 그래서 천자 하는데 백자는 이제 중복이 되게 해라. 그래서 끝에서 바로 딱 자르지 말고 백자씩 중복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청크를 이제 나누는 거고요. 청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두 개만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올 스플릿에 다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장을 해놨고, 스플릿 1, 스플릿 2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문장이 찢어져서 쪽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타입은 이제 다큐멘트라는 그 랭체에서 제공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 가는 것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 가는 거를 쪼개서 이것도 이제 문서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 조각으로 만들었고, 어, 문서 조각으로 만든 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50번째랑 51번째를 출력을 해봤는데 50번째랑 51번째 이렇게 문장이 잘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스플릿이 아까 뉴욕 것만 있었는데 여기 서울 것까지 이제 추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일단은 아까 뉴욕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뭐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렇게 임베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숫자로 바뀌고 여기에 크로마 DB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 스플리츠에 천자씩 쪼갠 그 쪽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해서 크로마라는 그 벡터 DB가 있거든요. 그 DB에다가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장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지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의 환경 정책에 대해 궁금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이 문장이랑 가장 비슷한 쪽지를 검색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뉴욕 거랑 서울 거랑 같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만 찾아오고 있고 여기에 보면 뭔가 환경에 관한 내용들이 검색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후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져왔고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검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트리버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 벡터 검색을 해서 가장 유사한 벡터의 문장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서울시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그 가져온 문서가 있고 그 문서와 그다음에 여태까지 대화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시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에서 만든 뭐 어떤 내용에서 이거 발췌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GPT가 세상 만사 모든 걸 잘 알 수는 없잖아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비밀 문서가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래그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두 가지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래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떤 지시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생성한다. 단 이거는 언어 모델의 역할을 우리가 지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래그는 뭐냐면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검색하고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 모델이 똑똑하지가 않으니까 언어 모델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까지 다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LLM이 내 걸 다 학습을 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언어 모델 자체가 내 컴퓨터 안에서 돌리기도 되게 버겁고, 그거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얘가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레그라는 기술을 이용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아니면 어떤 답변의 스타일을 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얘가 답변을 뭐 너 존댓말로 해 라든지 뭐 반말로 해 친구처럼 말해 라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진짜 뭐 특별한 어떤 전문 용어가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뭐 파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의 제목과도 관련 있는 에이전트죠.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것만 가지고도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도구도 주어주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에 기반해서 답변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들이 생기죠.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래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요새 2025년 들어서 되게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정답이 없어요. 지금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는 게 없고, 뭐 에이전트라고 구글에서 나왔던 거 보면은 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을 관찰하고 자신이 가진 도구를 사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엔트로피라는 회사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의를 될 수 있는데 사전에 정의된 그 흐름에 따라서 LLM과 도구가 활용되는 워크플로우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워크플로우니까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거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워크플로우 방식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LLM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작업 순서랑 이런 도구 사용을 선택하는 그런 거를 에이전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AI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가 확실한 게 없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뭐 이건 엔트로픽에서 만들었던 예시인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서가 뭐 100개가 있다. 100개를 뭐 요약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뭐 글 쓰는 학생 보시랑 선생님 보시랑 이렇게 있었고, 자, 뭐뭐뭐에 대해서 글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이걸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쓴 거를 선생님 보시, 너는 이거는 삐뿔이야. 왜냐면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얘가, 이거 A를 받으려면 뭘 해야겠구나. 뭘 개선하라고 했으니까 뭘 개선해야지. 그걸 개선하면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다가 얘가, 이 정도면 합격. 이러면 이제 통과되는 이런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방식, 아니면 구현하는 방식이 지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그 쓴 책에서는 그 랭그래프, 랭체인 기반으로 그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크루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픈 AI에서는 수험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뭐 이런 식으로 다 코딩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코딩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뭐 구이로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드는 방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뭐 많이 해본 건 아니고 그렇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뭐 일반적인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럼 이런 방식도 채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책에서 소개하는 예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랭그래프를 활용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를 만드는데 AI 에이전트들한테 이제 각각의 이제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에이전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가 뭐 이런 걸 요구하면 이거는 책 목차를 쓰는 그 에이전트 팀인데 처음에 사용자가 JYP와 하이브에 대한 보고서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첫 번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에이전트가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 조장이죠. 조장한테 지금 이런 거를 하자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누구한테 시키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가 슈퍼바이저가 이거는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자. 그 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쓰길 원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게 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다시 물어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커뮤니케이터라는 에이전트가 어떻게 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 뭐 해외 시장 어떻게 공략했는지 그런 거 위주로 좀 써봐라고 사람이 입력하면 얘가 이거 해외 시장 위주로 쓰래. 그러면 얘가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거 하려면 웹 검색을 좀 먼저 해야겠다. 그러면은 웹서치 에이전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웹서치 에이전트를 시켜서 이걸 벡터DB에 담고 벡터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검색이 됐다. 그리고 얘가 알려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사용자가 이거 하라고 했고 지금 검색까지 한 결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글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그럼 글 쓰게 시켜야겠다. 그러면 얘가 이제 글 쓰는 애가 글을 쓰고 글을 쓰면 글을 쓴 거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거 보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는 잘 된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가 이제 리뷰를 해줍니다. 선생님 같은 애죠. 그럼 얘가 다시 일로 보내요. 그러면 얘가 이거 가지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이쯤 하면 됐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한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를 하자고 할 거냐면 JYP와 하이브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미 작업을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가 지금 인터넷에서 지금 검색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검색을 하고 검색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그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벡터DB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지금 웹서치 에이전트가 웹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업이 이제 되면은 이제 이거를 벡터 검색을 할 거예요. 얘가 검색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JYP에 대해서 뭐 지금 검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또 하이브에 대해서 검색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다 검색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AI 에이전트들끼리 이제 협력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한 번에 웹 검색한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이게 잘 됐는지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잘 안 됐으면 다시 쓰고 이런 거 이렇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 AI 에이전트를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만드는 이유가 이게 분업을 해가지고 협력을 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도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예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예전에 그 포드 자동차가 맨 처음 시작될 때 다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는 너는 그냥 계속 바퀴만 끼워. 너는 계속 핸들만 끼워. 그다음에 너는 뭐 계속 창문만 달아. 너는 엔진만 만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분업을 다 시켜서 단순한 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도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업무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회의를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넌 다음에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목차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I가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서 못 쓰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을 작은 단위로다가 쪼개서 주면은 얘네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은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조금 어려운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언어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지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열심히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 보면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이거를 뭐 보면 1장에서는 회사 소개를 하고 뭐 참고 문헌은 이렇게 자기가 정리를 해왔고 그다음에 1.2에서는 하이브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에서는 시장 위치 얘기하고 JYP는 어떤지 하이브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3장과 4장은 아직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목차 작성 완성했는데 뭐 이렇다. 그래서 현재 목차 보면 뭐 3장이랑 4장이 비어 있죠. 그러면 이제 얘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3장이랑 4장이 비어 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 더 집중해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얘가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돌아가는 거를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발표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레그를 할 때도 멀티 에이전트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바로 무조건 이렇게 사람이 질문하면 그거를 이제 답변을 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가져오고 그 문서 가져온 걸로 답변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로 또 챗봇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잘 있었어? 이런 걸 물어봐도 잘 있었어랑 관련된 문서를 벡터DB에다 검색한 다음에 잘 있었어랑 비슷한 걸 기반으로 얘가 대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러면은 답변을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고마워. 이런데 또 고마워에 관련된 문서를 또 검색해서 그걸로 답변을 만들고 이래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사람이 그 어떤 문서에 기반해서 답변하길 원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얘가 보내서 요걸 타게 하고 그다음에 고마워라든지 잘했어라든지 안녕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대화로 이렇게 가서 아 뭐 고맙다고 하시니 저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도록 간단한 대답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레그를 이렇게 구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더 답변도 더 깔끔하게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GPT 모델 사용하는 것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현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LLM 기반 AI 에이전트를 이제 내 분야에 접목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가 하던 일 시켜봤는데 뭐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뭐 외주 직원을 쓰거나 알바를 쓸 때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 입장에서는 나한테 교수님이 뭘 시켰는데 내가 잘 못 써간다. 교수님이 아 요즘 애들은 잘 못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조금 뭐 더 시간을 많이 준다든지 더 친구들이랑 조별 과제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AI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킬 때도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AI한테 뭔가 부탁할 때 꼭 고민해야 되는 거는 GPT나 뭐 다른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 똑똑하긴 한데 그냥 적절한 말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모델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 열정도 없고 동료애도 없다. 인간적이지 않다. 그런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 매뉴얼을 자세하게 쓰는 거죠. 그 프롬프트로 이렇게 업무 매뉴얼을 자세하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적절한 도구도 주고, 뭐 툴 이런 거, 펑션 이런 거 주고, API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창문 열어줘. 그러면은 창문 열어주는 게 음성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맥도날드가 아마 사람한테 일 시킬 때 그 좀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맥도날드 보면 다 알바생들이 일하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너는 배달만 해, 너는 뭐 설거지만 해, 너는 계속 감자튀김만 튀겨 이런 걸로 다 분업해 놓은 거죠. 셰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있는 레스토랑이 다 균일한 품질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게 맥도날드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일을 시킬 때도
이런 식으로다가 업무 매뉴얼을 잘 주고 적절한 도구를 주고 일을 잘 분업해서 시키면 조금 더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좀 남은 시간 동안 뭐 질의응답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